기후위기 마지막 주제, 10번째 주제죠. 왜 기후변화 대응은 세상을 바꾸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70년대 이제 후반에서 이제 2050년까지 여기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 지금 GDP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빨간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을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 목표는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을 이제 줄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빨간 파선처럼 이제 이산화탄소를 매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줄여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저런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과연 저런 세상, 살아보지 않았던 저런 세상을 과연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지금 하게 되겠죠. 인간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또 붕괴가 되는 게 인간의 문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위기 속에서 문명이 붕괴만 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위기 속에서 또한 도약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인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전환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뉴욕 5번가의 1900년도와 1913년도에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이에요. 1900년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저 때는 이 마차가 많아져 갖고 이 시청에서 저 말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13년이 지나니까 자동차로 싹 바뀌었죠. 말똥 걱정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환을 했던 그러한 경우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많이 사례로 듭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전쟁 준비를 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참전 선언을 하게 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갔는데 참전 선언을 하기 그 전날까지 이 포드 자동차에서는 자가용이 나왔고 그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서 장갑차 같은 게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존의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꿔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시 산업을 바꾸는데 뭐 10년, 20년이 걸렸냐? 아니에요. 1, 2년 만에 그들의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꿔냈습니다. 그 다음에 1940년 이전에 미국에서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여자가 쇠를 깎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터져서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던 이 남성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쇠를 깎고 대포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짧은 시간에 그들의 산업을 다 바꿔내고 194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까지도 바꿔내면서 전쟁의 승리까지도 가죠. 우리 인간은 바로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 공동체와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를 갖다가 정말 전쟁과 같은 이러한 위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거를 대응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자, 탄소 중립에 도달한 이러한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개인은 탄소 중립의 세상에서는 화석연료를 거의 쓸 수가 없는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즐거우려고 하면 다 화석연료를 좀 태워야 되는데 화석연료를 쓸 수 없는 세상은 그러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이러한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 한 그 일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의 1971년도와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에는 그 암스테르담 저 도로에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도시가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저기에 자전거가 꽉 차 있죠. 지금 서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이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이 지금 자전거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서유럽의 이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기존에 자동차가 달렸던 그곳을 바로 자전거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완벽하게 자전거 도로가 돼 있으면요, 우리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도 1시간이면 10km 이상을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전거로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71년도에는 바로 저 도로에 저 쇳덩어리 자동차가 꽉 차 있고 사람들은 지금 주변으로 다 밀려나 있죠. 오늘날은 저 도로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고 훨씬 더 쾌적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멋진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를 갖다가 좀 쭈물럭거리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지금 그 전 세계 중앙은행 고위직들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 고위직들이 이제 연설문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그 단어의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의 고위직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죠.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러한 용어를 점점 더 많이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장 그 대표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모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매년 1월 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거기에 모이는 세계적인 그 정책 결정자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상, 그 다음에 대표적인 CEO, 경제학자들을 갖고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조사를 해요. 금년 1월에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바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것이 바로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보았고 파란색이 바로 경제적 위험이다라고 보았어요. 이 질문은 2007년도부터 동일한 질문을 갖고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한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일어날 위험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기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이 바로 파란색, 다시 말해서 경제적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보았는데 이제는 바로 기후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이 더 큰 위험이다라고 보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생산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 수단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생산 수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생산을 해냈어요. 그 다음에 그 생산한 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나눠 가져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생산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 수단보다 더 중요한 건 생산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많이 못 잡았어요.
그거는 배가 시원치 않고 그물이 시원찮아서,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이 시원찮아 갖고 그물을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생산의 수단을 굉장히 이제 고도화를 시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거는 배가 시원치 않고 그물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바로 바다 자체에 고기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생산의 기반이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로 지속 가능하냐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 그 다음에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야만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이러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이 바로 기후 환경을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바로 위험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 생산의 기반이 무너진다. 아무리 우리가 거대한 생산의 수단을 갖고 있는들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결국 이 문명은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말해서 생산 수단을 최고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 이러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이거 유한한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무한한 세상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구를 가열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경제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지금 일으킨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경제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계속 지금 쌓아두고 있어요. 자연은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이 에너지와 이 물질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되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붕괴의 시점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구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우리는 경쟁에 시달리죠.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이것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회의 효율 시스템을 갖다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경쟁의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했고 거기에 우리들은 다 찡겨 들어가고 헉헉대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구 환경을 때려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부수는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 에너지는 재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은 순환이 되어야 되는 이 지구 환경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함께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 여기에서 경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표였는데 경제가 수단이 되어서 지구의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러한 수단이 될 때만이 바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이거는 하나의 뭐 철학이냐, 담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정책으로다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도넛 모델은 이 유럽의 이런 주요 도시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 위험 한계, 이 9가지의 요소, 이건 물질적 한계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건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고, 안쪽에 있는 원은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원, 그러니까 이 물질적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은 넘어서지 않는 요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모델에 의해서 오늘날의 서유럽의 도시들이 재구성이 되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제가 앞서 설명을 했었던 암스테르담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모델에 의해서 지금 도시를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이 담대한 전환의 이러한 발걸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담대한 전환을 또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 제가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이 문명을 지금 만들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아주 작은 자연적인 이 기후 변화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자, 이때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안 좋은 기후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추계 시대라고 하는 요때하고요. 그 다음에 14세기에서 18세기 중세 소빙하기 때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진 그러한 기후 조건이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면 분쟁이 더욱더 자주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자,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였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공자맹자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고 인으로 대하고, 바로 유교가 이때 부흥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인도에서는 겐지스강 일대에서 민족 간 충돌이 또한 대단히 심했어요. 이때 바로 석가모니가 이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했던 바로 불교가 이때 부흥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중동 지방에서는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경전을 모아서 구약 성서가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의 정신적 배경이 이때 완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에서는 그들은 연극의 무대 위에다가 비극을 올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네 지역이 당시에 연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황금률,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너도 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이 종교적, 철학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때가 바로 저 추계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이 소빙하기. 이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권위에 의해서 해석을 했죠. 자, 그런데 소빙기에 이제 들어서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사상의 이러한 대부분의 이러한 맹아들이 바로 이 소빙하기 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저 소빙하기 때 바로 인간의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뚜렷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개인이.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 대혁명까지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789년 그 해에 프랑스의 그런 날씨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추웠고 홍수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런 농작물이 굉장히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1789년 그해 프랑스에서 곡물 가격이 최고점을 찍던 그날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상징적 사건인 바스티유 감옥이 그날 무너집니다. 물론 기후 위기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바로 그거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바로 당시의 기후 조건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이러한 변혁도 이 당시 이제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이 지구상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를 할 수 있다는 걸 역사 속에 첫 선을 보인 사건도 바로 이 소빙하기 때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가장 어려웠던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 그 전에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고 그러한 세상을 성취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문명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악정고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바로 우리는 드디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멋진 세상을 지금 상상을 해내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그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 지금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꽉 몰려와서 온 하늘이 새카맣게 돼서 앞도 안 보이는 그러한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와서 좀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늘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갖고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저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빛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굉장히 불평등하고 정의롭지가 않고 그다음에 과잉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세상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 세상을 왜 바꿉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잖아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만이 도약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발휘를 하는데 바로 기후 위기가 우리를 도약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커다란 지금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지금 OECD 사회보고서에서 이러한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의 동료는 몇 명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거기 가장 적은 숫자를 써내고 있어요. 한 번만 적은 숫자를 써낸 게 아니라 조사할 때마다 지금 가장 적은 숫자를 써냅니다. 무지막지한 이런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각자 도생을 헉헉헉대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나에게 손을 뻗어줄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놈의 연대의 힘이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요, 기후 위기가 아니에요. 기후 위기는 우리를 도약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텐데 바로 그 도약의 근본적인 힘인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연대가 붕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위험과 공포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를 한다라고 해갖고 잘난 것끼리 끼리끼리 모여갖고 연대를 한다. 이따위 연대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부수게 됩니다. 연대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목걸이의 강도는 목걸이의 가장 약한 부분이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목걸이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꿰고 있는 끈, 그 고리가 목걸이의 강도를 결정하죠. 다시 말해서 가장 약한 곳이 그 목걸이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대는 우리 사회,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을 향한 연대가 되어야만이 우리를 튼튼하게 묶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새로운 세상으로 저는 끌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의 10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